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깨졌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짜자잔! 진짜로 오랜만에 컴백입니다. 아마 작년 겨울쯤이었을 거예요. 저희 여기 이사 오기 전집에서 그 영상 이후로 한동안 내돈내산 시리즈 아마 없을 거다라고 했었잖아요. 그간 구매해둔 거 다 써가는 김에 새 신혼집에 필요한 것들 사봤습니다. 당연히 뭐 무료라던가 브랜드 제품 이런 거 하나도 없고요. 올 내돈내산이라는 거. 일단은 좀 가볍고 빠르게 한번 싹 훑어볼게요. 오늘 소개할 것들이 생필품부터 내 인생 베개 난리야. 먼저 제재 재구매한 식품템부터 우리 구독자님들 댓글 추천받아 구매한 가시 없는 거든요. 또 최근에 뉴스랑 기사로 남각번호 일본란이 핫하더라고요. 요것도 제가 먹고 있는 거 공유해볼 거고, 인스타 SNS에 이거 광고 엄청 뜨는 거예요. 안전한 향료 탈취제라고 하는데 너무너무 궁금해서 사봤어요. 나 이런 거는 처음 사봐. 이게 하도 광고를 많이 해가지고 진짜 어린아이 있는 집에도 반려동물 있는 집도 안전할까 싶어서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구매해봤고, 그리고 그 유명한 데펜솔을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소분용기 진짜 오랜만인데 찍어서 올렸던 그 냉장고 소분용 영상 있잖아요. 그게 조회수가 50만이 넘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이렇다 할 인생템을 못 찾았어요. 올해는 진짜 끝장을 봐야 됩니다. 왜? 다 부셔지고 있어서. 그런 마음으로 보면 정말 너무너무 비싼 데펜솔 정말 좋을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사봤고, 또 우리 구독자님들이 제발 사라고 해서 구매한 야채 탈수 후디로 먼저 드디어 봤습니다. 그리고 샴푸, 타월, 인생베개 등 여러 생필품을 포함해 라스트 에어프라이어. 정말 수많은 실패 끝에 들인 최적의 에어프라이어 찾기까지 이 영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새 신혼집, 새 신혼살림에 들인 12가지 내돈내산템 바로 시작해볼게요. 제일 가볍고 신나는 식품부터. 역시 먹거리가 짱이지. 첫 번째, 김입니다. 제 인생 김. 여러분, 김 러버들 다 모이세요. 오셔봐. 그냥 김 가지고 왜 저래?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냥 김이 아니고 곱창 김입니다. 김을 마트에서 사 먹어도 보고 뭐 인플루언서, 공구 아니면 네이버에서도 구매해 먹어봤는데 실패를 너무 많이 했어요. 김을 딱 열었을 때 생각보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두께가 얇았던 것들도 있고, 간이 안 맞아서 한 두세 장씩은 집어 먹어야 김 좀 먹었구나 싶은 것들도 있었고, 또 기름졌네요. 나 그 제품은 진짜 두 번 다 잘 먹어. 김을 딱 깠을 때 봉지 밖으로 기름이 거의 무슨 홍수인 거예요. 근데 또 김이 한 개씩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팔다 보니까 그런 제품을 한번 잘못 만나면 이거 처리할 때마다, 깔 때마다 무슨 플라스틱에 뭐 묻어있을까봐 정말 여러 번의 실패를 겪다가 제 친구인 지수 언니가 추천해서 알게 된 태초김이라는 브랜드입니다. 제 재구매 중인데 저는 도시락김이랑 김밥김 구매했어요. 김도 제철이 있다는 거 아시나요? 이 곱창김이 1년에 대략 한 20일 정도만 생산되는데 이 짧은 양식철에 소량 채취된 김으로 만든 거예요. 곱창김 원초를 99% 이상 투입했기 때문에 풍미가 짱입니다. 역시 제일 많이 먹는 건 이 조미김이더라고요. 일반 김과 달리 곱창김은 이렇게 좀 오돌오돌하고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밥이랑 싸먹었을 때 입체적인 존재감이 너무 좋아. 확실히 무조미김이 조금 더 거칠게 느껴지는 느낌은 있어. 이게 소금이 안 칠해져서 그런가? 여기 태초기 사장님이 어떻게라도 제 영상을 보게 되신다면 꼭 성공하셔서 나중에 이게 선물 패키징 박스로 나왔으면 좋겠어요. 거기서 더 성공하셔서 이 기프트 박스가 카카오톡 선물하게 들어가 있다? 그러면 막 집들이 선물로도 주고 난리가 나는 거야. 빨리 돈을 쓸어 담으셔서 그런 선물 구성들이 나오길 바랍니다. 아무튼 배송하십시오. 다음은 고등어입니다. 냉장고에 있는 정말 유명한 먹거리 중 하나인데, 저는 여기 삼천푸드라는 브랜드 고등어를 거의 10년 넘게 먹고 있거든요. 이 브랜드가 고등어, 소금, 보리굴비, 멸치 이 네 가지를 진짜 잘해요. 그래서 계속 잘 먹고 있다가 다른 브랜드에 이 뼈가 없는 가시가 제거된 고등어들도 워낙 유명해서 요즘은 그냥 탐방 겸 가볍게 여러 브랜드 먹어보고 있어요. 저번에 사 먹었던 이 가시 제거 연구소 그 영상을 보신 구독자님들이 오아시스, 피터시마켓, 고등어 게임, 수협 쇼핑 등등 다양한 곳을 추천해 주셨고, 오늘은 댓글 중 하나였던 이 오아시스템을 구매해봤어요. 실제 모습은 어쩌려나? 이 구독자님이 2013년부터 꾸준히 드셨는데 진짜 맛있고 실패도 없고 가시가 한 번도 안 나왔대요. 어쨌든 사이즈 자체로만 봤을 때는 아직 삼성푸드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간이 되어 있어서 이거 그냥 에어프라이어에 돌려 먹으면 된다는데 제가 지금 돌려먹기엔 F 청소를 안 해가지고 실제 먹어봤을 때 비교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전하겠습니다. 혹시 이 영상 편집하기 전에 나갔다면 아래 자막에다가 넣어둘게요. 다음은 계란입니다. 이 계란 이슈가 끊이지가 않는데 한때 계란으로 난리가 났었잖아요. 내가 먹어온 계란이 A4 용지만한 닭장 애들이 탁탁탁탁
붙어서 스트레스 받아서 막 탈모 걸린 상태로 낳은 알이라고 하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솔직히 충격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더 비싸더라도 난각번호 1번란 아니면 그 사육 환경을 조금 더 자유롭게 했다는 동물복지란을 구매했던 건데 동물복지란도 이게 들춰보니 난리였습니다. 이 관련 뉴스를 그냥 여기다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거 업로드하는 타이밍이 딱 저녁 드실 시간대로 혹시나 살짝 비이상하실까 싶어서 썸네일만 띄워놔 봅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에 검색해보세요. 그래서 구매 중인 자연방사 난각번호 1번 란입니다. 저는 두 브랜드를 먹고 있는데 뭐 2번 란 다른 란을 먹는다고 해서 당장 몸에 안 좋거나 그런 거는 아니에요. 저희는 덮밥 먹을 때 이 날달걀, 생 노른자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덮밥 위에 살짝 얹어가지고 탁 부셔서 먹는 거 엄청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달걀만큼은 좋은 걸 먹고 싶었어요. 원래는 생담육 농장에서 이걸 구매해 먹었었는데 여기가 다 좋지만 배송이 제 생각보다 느려가지고 시골 딸의 제품도 같이 먹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들을 비교하고 싶어서 같은 나라에 구매했는데 생담육이 계속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산 걸 먹다 보니 요렇게 차이가 나버렸어. 냉장 보관 기간에 차이가 조금 있지만 보여드려봅니다. 이게 시골딸이 제품. 랜덤으로. 다음은 생담원. 자, 이렇게. 두 브랜드 달걀 모두 아주 신선해 보이죠? 노른자색도 진하고. 이 흰자가 감싸고 있는, 모양을 유지하고 있는 정도는 시골다리가 조금 더 탱글한 것 같아요. 색깔도 살짝 더 진하고. 신선한 노른자는 이런 거 다 된다던데. 어머, 진짜 되네? 나 이런 거는 처음 해봐. 제가 이걸 해볼 일이 뭐 얼마나 있었겠어요. 이거 살짝 아무래도 보관기간은 차이가 있어서 이거 그냥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두 브랜드 모두 잘 먹고 있거든요. 여기 사육 환경을 제가 사진으로 띄워놓을게요. 닭들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는지 그냥 취향에 맞게 한 번씩 돌아가며 구매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패소. 나 진짜 너무너무 끝내고 싶은 주방템이다. 집밥 러버로서 올해 안에 꼭 소분용기 정착템 하나는 반드시 찾아낼 거라 저처럼 냉장, 냉동, 소분용기 아직 정착을 못하고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하시는 분들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 살림템류의 돈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좀 길거든요, 이 부분이. 또 잠시만. 이거 안 돼. 여러분, 저 정보 채널 아닌 거 아시죠? 제 영상을 꾸준히 봐주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영상으로 저를 접한 분들은 오해하실 수 있어서 또 띄워봅니다. 그냥 이 사람 성격이 뭐 하나 하면 끝장 보는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살림템 살 때마다 하나하나 알아보고 사기 때문에 머릿속에 들어있는 이 정보들이 많아요. 그래서 아는 김에 다 나누고자 이게 뱉어내는 것 뿐이지 정보 채널 아닙니다. 신혼 일상 채널이라는 거. 제가 냉장고 소분용기 영상 이후 다양한 제품, 유명 브랜드, 인플루언서 공구템 여러 개 시도해봤지만 아직 이렇다 할 인생템을 못 만났어요. 근데 왜 꼭 올해 이 싸움을 끝내려 하느냐 하면 저 쓰고 있는 땡스 소연 있죠? 이사 오기 전에 완전 대차게 박살났던 거 기억하십니까? 그 이후로 박살이 계속 나더니 짜란, 바닥 쪽 보이십니까? 요렇게는 의문의 박살이 나버렸어요. 이거 돈가스 먹으려다 발견해가지고 이 안에 파편이 어디 있을지 몰랐어요. 또 못 먹겠어. 아무튼 이걸 따져보면 어쨌든 제 부주의겠죠. 근데 일단 이 모든 걸 차치하고 소재 자체에 대한 아쉬움이 계속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실리콘, 트라이탄, 땡스 소연 등등 여러 가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아무리 처음에 안전한 소재로 출시되었다고 해도 실리콘이든 다른 냉장용이든 이게 얼리고 막 비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금들이 생기거든요. 여러 과정을 통해 생긴 미세금들이 결국 안 좋은 성분이나 미세 플라스틱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재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던 건데 그렇게 여러 이유로 소분 용기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내면서 저는 집밥 러버이자 아이를 준비하고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결론을 냈습니다. 내 지갑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스텐이 답이다. 냉동실, 냉장실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음식물을 보관해도 가장 안전한 것. 미세 플라스틱이 나오지 않으면서 가장 오래 쓸 수 있는 건 스텐이다라는 결론을 냈어요. 하지만 이 스텐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유연하지 않다는 거. 다른 용기들은 약간 말랑말랑하니까 이렇게 만져서 비틀 수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렇게 만져져요. 하지만 스텐은 이게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전자레인지 바로 해동이 절대 불가능. 지금 또 신소재로 전자레인지 사용이 가능한 스텐이 나왔다고 하는데 오랜 시간 축적된 데이터가 아직은 없기 때문에 혹시 몰라서 그런 이유는 안 보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가 앞에서 말한 두 가지 단점, 유연하지 않다는 거랑 전자레인지 해동이 안 된다는 점은 생각해보니 내가 딱 하루만 부지런하면 끝나는 문제였던 거예요. 전날에 미리 다음날 먹을 걸 생각해서 미리 냉장실을 옮겨놓기만 하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내 지갑과 우리 가족의 건강 그리고 앞으로 소분용기를 바꿀 필요가 없다는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으니 할만하지 않나.
그래서 손 떨면서 구매한 대페소 스텐 용기. 대페소는 국내 포스코 원자재를 사용한 식품 보관 용기예요. 음식물 끼임이 없도록 이렇게 부드럽게 라운드 처리가 되어 있고 스텐이다 보니 뭐 한겨울은 없죠. 미세 플라스틱 걱정 없죠. 색배이면 냄새배일 없어서 짱! 이 뚜껑 부분까지 오일 스테인 제품이라 한 번 사면 정말 안전하게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저도 이거는 지금 처음 열어보거든요. 아니 생각보다 날카롭다 이게. 깜짝 놀랐어. 이 손잡이품도 크게 끼임이 있을 것 같진 않은데 써본 게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실리콘 잘 빠지나? 이렇게 빠지네. 이게 일반 상공사가 아니라 상공사 J? 뭔지 몰라서 GPT에 찾아보니 뭐 일반 상공사 계열인데 구리가 할망대니 살짝 그 계량 스테인리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대페소를 인플루언서 광고로 접했거든요. 굳이 단점 하나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이 브랜드의 특정 단점이라는 게 아니라 스템이면 어쩔 수 없는 단점. 내용물이 안 보입니다. 안전한 소재로 내용물이 보이게 하려면 결국 유리로 가야 되는데 통유리를 냉동으로 보관한다. 이건 아직은 살짝 접근하기 힘들달까요? 어찌 되었던 제 살림 스타일은 결국 스텐이 제일 잘 맞을 것 같아서 샀고 이 브랜드는 마커를 따로 살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보관을 한다던가 하면 여기다가 냉동 야채 아니면 뭐 다모박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있대요. 뚜껑까지 스텐이 제품들이 많이 없어서 스텐 반찬 용기로는 대페소가 살짝 우위를 점하고 있는 느낌이긴 한데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이거 진짜 너무 치명적인 거 뭐냐? 너무 비싸요. 정말 너무 비싸요. 막 손이 떨려. 제가 싶었던 게 여러분 이거 하나에 56,000원이에요. 이거 53,000원. 그리고 이 두 개에서 109,000원인데 와중에 배송비 또 따로야? 무서워. 너무 못 사겠어요. 생각해보면 뭐 냉장실, 냉동실 포함하면 최소 몇십 개는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이 얼마야? 아무리 평생템이라고 해도 이거는 손이 너무 떨리는 거야. 그래서 자신있게 추천드리기 살짝 저도 움찔하는 게 있다 보니 아무래도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트라이탄 소재의 NF 락이라던가 아니면 국산은 아니더라도 다른 스텐류 있죠. 이런 거 뚜껑까지 스텐 아니어도 괜찮으니까 이 반찬 담는 용기라도 괜찮은 것들 가성비 좋은 것들 사서 여러 개 섞어가면서 써보려고 하는데 제가 이거를 완전 유튜브 초창기 때부터 썼던 것 같은데 살짝 뚜껑이 마탱이가 가고 있어요. 다시 탐방해야 돼. 한참 걸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나중에 일상 브이로그에서 후기 전화했습니다. 뭐라 좀 진짜. 내가 이걸 살까 말까 대체 몇 년 고민했을까? 원래 소비 스타일이 괜찮아 보이는데 하고 내려놔. 바로 살 수 있는 성격이 안 돼요. 왜냐면 살림템은 한 번 사면 꽤 오래 쓰잖아요. 또 충분한 고민 없이 사면 이게 낭비가 되고 또 안 쓰면 집 어딘가에 짐이 되어버려. 그럼 이 공간을 또 못 쓰게 되니까 또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야채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거예요. 내가 이 야채 탈수를 사서 또 뽑을 수 있을까? 그냥 손으로 이렇게 탁탁탁 열심히 탈탈탈 털면 되지 않을까? 했던 마음으로 버티고 버티다가 이 고민을 몇 년을 했으면 나는 사도 된다는 결론이 나서 드디어 샀습니다.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옥소 브랜드로 샀고요. 옥소는 이미 만족하며 사용 중인 브랜드라서 좋은 추억이 있다 보니 믿고 산 것도 있습니다. 야채 탈수기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렇게 돌리는 방식보다 펌프용으로 누르는 방식이 훨씬 편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통이 생각해보니까 여기 아래 통이 있잖아요. 이걸 그냥 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이 볼 부분 있잖아요. 이게 스텐인 게 따로 나왔던데 스텐 소재로 출시된 버전은 작은 사이즈가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에 이 채소를 터는 부분은 이전 버전이랑 똑같은 이런 플라스틱이어서 그냥 보관력이 먼저일 것 같아 작은 거를 샀습니다. 혹시 이제 막 결혼 시작하셔가지고 집에 아무 볼이 없으시다면 애초에 그 큰 스텐볼을 사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 이렇게 넣고 돌려! 오 대박! 첫 펌핑이 제일 세고 그 두 번째부터 살짝 약해지네. 이게 맞는 건가 봐. 잘 쓰고 있는 건가? 물이 이만큼이나 나왔어요. 대박! 손으로 터는 것보다 확실히 안 척척해. 진짜로. 작은 사이즈 사길 잘했다. 이게 사이즈 2개였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근데 어떤 구독자님이 초요코야 절대 큰 걸 사지 마라. 두 식구 먹는데 코끼리 풀 먹는 양으로 먹는 거 아니면 작은 거라도 충분하다 하셔가지고 이 사이즈를 픽한 거거든요. 근데 진짜 꽤나 넉넉해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작으면 그냥 나눠서 돌리면 되는 문제니까 이제 물기 없는 샐러드를 드디어. 그 다음은 웻 용기입니다. 이거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소분 용기 중 하나거든요. 처음에는 김선생님 실크 갈아준 용도로 딱 이만한 사이즈를 사용했는데 써볼수록 괜찮아서 이 사이즈에서 이 사이즈로 이 사이즈에서 이 사이즈로 이렇게 확
확대가 되었답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사이즈를 사봤어요. 냉동밥 용기로 이게 살짝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직 밥 얼리는 용으로 사용하려고 요만한 사이즈를 추가했습니다. 맥은 독일의 130년 된 브랜드로 유리 용기와 원산지, 제조국은 모두 독일이에요. 독일에서 생산되어서 우리나라로 직수입되는 제품인데 제 기억으로는 이걸 거의 한 1년 정도 쓴 것 같거든요. 그동안 줄기차게 사용해본 결과 대대대만족입니다. 제가 이거 소개한 다음에 많은 구독자님들이 구매하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유리병 치고는 사실 그렇게 막 가성비가 좋다 이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렴하게 사고 우리 구독자님들 좀 저렴하게 사면 좋지 않을까 하고 협업 제안서를 넣어봤는데 튕겼어요. 왜냐면 제가 공동구매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마케팅을 공구 위주로 하고 브랜드 PPL을 잘 안 하는 브랜드랑 살짝 컨택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구하시는 제가 잘 보는 그 계정이 있는데 그 계정으로도 이렇게 컨택을 한번 여쭤봤지만 거기도 잘 안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원가로 사야 되나 하고 있었던 찰나에 어떤 구독자님이 댓글을 남겨주신 거예요. 인스타그램에 와 지금 왜 원 플러스 원 한다 라고 알려주셔서 저도 후다닥 가서 산 게 이것입니다. 이거 사면서 이번에 유튜브 숨기는 걸 제대로 들었어요. 왜냐? 저도 협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잘 쓰는 제품 할인 소식을 이렇게 공유해드리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구독자님이 저한테 알려주신 거죠. 이 브랜드는 모두 원통형 디자인 특징이에요. 전 여러 가지 사이즈 가지고 있는데 이 작은 사이즈는 쉐이크나 간단한 채소나 간식 이런 거 보관하는 데 쓰고 있고 중간 사이즈는 밥솥고 큰 사이즈는 뭐 샐러드나 밀프렙 같은 각종 음식 보관하는 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전기밥솥 맛있게 먹으려고 전부 냉장이나 냉동해서 먹잖아요. 그때 사용한 용기가 부족해서 이거를 추가했어요. 이 정도는 있어야 전기밥솥 했을 때도 이거 넉넉히 놔두고 보관할 수 있어. 근데 하나 위험한 거 이게 인스타상에서 공구를 하시는 분들이 뭐 오븐, 전자레인지, 냉동실 무조건 다 된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게 일반 비내열 유리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조리는 안 되고 짧은 시간만 가능했던 걸로 기억해요. 안전을 위해 장시간 오븐 조리, 전자레인지 조리로는 권장하지 않고 전자레인지도 짧게 오븐 계열은 무조건 저온 베이킹을 추천드려요. 또 브랜드 측에서는 가능하면 냉동실에서 뺐을 때 상온에서 충분히 두고 사용해라 라고 하던데 저는 여태껏 그냥 돌렸습니다. 먹을 걸 웬만하면 전자레인지 냉동실에서 빼서 냉장실로 옮겨두거나 아니면 싱크대에다가 두고 자연해동을 하는데 다른 메인 반찬, 메인 재료들은 다 이렇게 하면서 이상하게 밥은 항상 잊어버리더라고요. 맨날 까먹어가지고 그냥 전자레인지에다가 몇 번 돌렸을까? 50번 돌렸을까? 근데 그런 이유로 깨진 적은 없어요. 아직까지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게 또 천하무적병은 아닙니다. 처음 받아보면 굉장히 마감이나 이런 것들이 두껍게 생겼어요. 그래서 웬만한 건 안 깨질 것 같은데 하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 집에 와서 식세기 한 3번인가 5번 돌리고 나서 어디서 보니까 이게 구멍이 뻥 뚫려서 깨져버렸어요. 근데 깨질 때도 막 코레일처럼 이누야샤 그 4-5대 구슬 흩어지는 것처럼 이게 전국 팔토에 흩어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덩어리로 깨지긴 했는데 외국에 있는 친구 피셜로는 외국에서는 가성비 템이래요. 그래서 거기에서는 팍팍 쓰고 깨지면 버리고 다시 사는 그런 느낌이라 하더라고요. 천하무적병은 아니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초이프가 추천해서 샀는데 이거 생각보다 내 구성이 별로네. 저는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깨졌었는지도 말씀드렸습니다. 참고. 그리고 F 드디어 여러분 드디어 제가 F를 바꿨습니다. 지금까지 이 F에 도달하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시련들이 있었는지 여기다가 다 이어볼게요. 아직 써보지는 않았지만 난 도전 자체를 좋다. 저를 이렇게 F 구렁텅이로 빠지게 만든 처음이 스팀 F였잖아요. 그 의도는 참 좋았어. 왜? 스팀 기능과 F를 같이 할 수 있다니 이 말만 들으면 너무너무 환상에 가져지잖아요. 그러나 2마리 토끼를 잡으려다 제가 1마리 토끼도 못 잡은 거예요. 왜? 제가 사용했던 그 스팀 F는 다 그걸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저의 경험이니까. F의 순수 기능이 살짝 떨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걸 해도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는 답답한 걸 잘 못 견디는 타입이었기 때문에 그걸 쓰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내가 진짜 뭐를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나 스텐까지 안 바랄란다. 그냥 안에 스텐 소재로 돼 있어가지고 박박 문질러 닫기만 쉬우면 나는 그걸로 됐다 해서 스텐 소재의 가성비 좋은 휴고스를 샀는데 진짜 귀신 소리가 이게 점점 커져. 너무 불안한 거예요. 막 불날 것 같아. 그렇게 돌고 돌아 드디어 새롭게 구매해본 쿠쿠 제품
제품입니다. 18리터 대용량이라 피자 한 판 쏙쏙 들어가고 큰 고기나 바베큐도 충분해요. 이 모델을 고른 이유는 내부 조리실이 스테인리스 상공사예요. 상단부 하단부 더블 히팅으로 위아래에서 열을 쏴주기 때문에 골고루 빠르게 익는다 하더라고요. 다이얼 방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아주 간단하고 심플해요. 일단 내부가 스텐이니까 더러워지면 안에 물을 넣고 가열시켜서 수증기로 넉넉히 때를 불려서 팍팍 문질러 청소할 예정이에요. 그냥 제가 F에 바란 딱 이런 겁니다. 수세미로 문질러도 벗겨질 일 없는 안전한 스텐일 것, 동시 18리터 이상의 대용량일 것, 그리고 AS나 추후 케어가 쉬운 브랜드일 것, 무엇보다 가성비 10만원대에 딱 끊을 수 있을 것, 요 정도였어요. 굳이 아쉬움점을 뽑자면 왜 이 내부에 들어가는 쟁반을 스텐으로 하지 않았을까, 그게 약간 아쉬워. 또 하나는 색깔, 그냥 제 취향입니다. 아니 여러 가지 새로 선택할 수 있는 색깔이 많잖아요. 뭐 화이트, 크림, 정말 데일리한 컬러들이 많았을 텐데 왜 회색이냐 이 말이야. 혹시 스텐 그 느낌을 노리고 회색으로 하신 걸까? 처음 출시 때였을 때는 노블 그레이랑 노블 다크 그레이 이렇게 두 개였는데, 노블 그레이는 지금 공홈에서 구매를 못 하더라고요. 다른 곳에서 판매하긴 하는데 혹시 막 AS나 이런 거에 문제가 생길까봐 약간 우려되는 게 있어서 일단 제 취향은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서 만족을 했기 때문에 구매했습니다. 제가 이거는 차차 일상 브이로그에서 사용해보면서 또 후기 남길게요. 아 맞다! 그 쿠지나트가 왜 구매 고려 대상에서 빠졌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계셨는데, 쿠지나트가 다른 F들에 비해 이 내부 구조 자체가 약간 세척하기 힘든 구조더라고요. 실제로 쿠지나트를 사용한 제 친구들이 그 열선 부분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는다 해가지고 패스했고, 이걸 포함해 실제 사용 후기는 어떤지, 왜 바스켓형, 유리형을 고려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 전부 보충해서 PDF 파일로 올려두겠습니다. 근데 사용기까지 생각하면 파일 업데이트 되는데 좀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다. 다음으로 궁금했던 거, 탈취제, 고취 탈취제입니다. 여러분 저는 작년부터 임신 준비를 하면서 향료 관련한 건 아예 안 쓰고 있어요. 뭐 탈취제, 향수, 디퓨저 이런 거 있죠.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근데 새 집에 들어와서 냄새나 이런 것들이 다른 거 없을까 하고 찾아다녔는데 우연히 발견한 거. 이게 SNS에 광고가 어마어마하게 뜨더라고요. 연예인도 쓰고 막 사람들도 좋다고 하는데, 이게 두 브랜드 모두 반려동물 있는 집에서도 사용 가능한 안전한 고취 탈취제라는 거예요. 반려동물 키우는 사람들이라면 이거 향료 제품 못 쓰는 거 공감하지 않습니까? 저는 페이브와 위프 이 두 브랜드를 구매했고, 우선 페이브는 사용된 물질이 식물 유래 성분이에요. 두 브랜드 패키징이 완전 극과 극인 게, 페이브는 살짝 우아, 귀족 영예 스타일이라면 위프는 살짝 요즘 감성, 힙합, MG스럽다. 우선 페이브는 사용된 주요 물질이 식물 유래 성분이에요. 냄새 유발 성분 98% 제거, 국내 유일 반려동물 제품 인증, 그리고 가습기 살균제 성분 제로에 8대 중금속 불검출까지 확인되었습니다. 5분이면 강력한 탈취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데, 강한 향으로 냄새를 가리는 방향제가 아니라 냄새 분자에 흡착해서 분해하는 탈취제라 하더라고요. 저도 내부는 처음 보는데 이게 막 익숙한 비주얼 아니다. 굉장히 슈렉 컬러야. 이게 임산부나 신생아 있는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향 제품이 따로 있는데 아직은 아니라서 향 비교 차원에서 유향 제품을 구매했어요. 아마 피톤치드 향이었던 걸 기억하는데 향이 너무 좋아. 좋아. 살짝 마감 디테일이 약간 이런 데 묻어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이긴 하지만 향이 좋아서 이거 진짜 내 스타일이다. 대나무랑 이게 막 피톤치드로 범벅된 어디 숲 같은 데가 확 버려진 느낌이야. 페이브의 맞서는 위프. 위프는 3세대 자연 유래 탈취제래요. 위프를 만든 분이 알레르기성 B형 가족이라고 하시던데, 저는 B형 가족을 둔 입장에서 상세 페이지에 적은 내용이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됐습니다. 이 브랜드는 식물성 탄닌이 주성분으로 소나무 에센셜이 포함되어 있고, 뭐 기획, 생산, 제조까지 100% 메이드 인 코리아래요. 이거 향이 생각보다 강하네? 딱 첫 인상으로 봤을 때 향 자체는 위프가 조금 더 잘 잡아줄 것 같아요. 왜냐면 여기서 딱 깠는데 향이 여기까지 이렇게 나와. 개봉 후에 30분이면 냄새 근원이 5대 악취가 99% 제거되고, 친환경 제품 공식 인증 완료, 국내 최초 아토피 인증 탈취제, 8대 중금속 불검출, 9가지 유해물질 불검출 테스트까지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소비자로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면, 이 앞에서 피에브는 국내 유일 반려동물 제품 인증을 받았다고 했는데, 위프는 국내 최초 친환경 반려동물 인증을 받았대요. 그래서 비슷한 듯 하지만 일단 유일이나 최초냐, 친환경이냐 아니냐 요 차이일까?
무슨 차이일까? 아무튼 이 제품 제가 줄기차게 2-3달 써보겠습니다. 아기 있는 집이나 뭐 집들이 선물, 임산부 선물 생각 중이시라면 일단 성분 자체로는 이 2가지 제품은 괜찮아서 추천드려볼게요. 아밤. 내 인생 베개를 내가 이런 식으로 알아버리네. 여러분, 제 인생 베개를 소개합니다. 최근에 양가 부모님 집들이 앞두고 집에 베개가 없어서 급하게 구매했잖아요. 제가 막 집에 사람이 오는 타입은 아니니까 베개가 막 5개, 6개 이렇게 있을 일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하루 만에 베개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부랴부랴 쿠팡으로 찾아봤는데 그나마 쿠팡에서 또 리뷰나 이런 것들이 괜찮은 것들, 착용하면 괜찮다고 하는 것들 위주로 구매를 했어요. 이 녀석들이거든요. 아, 나 진짜 미친다. 내가 이거를 직접 사용해 봤어야겠어. 저희 부모님은 100% 못 주무셨을 거예요. 그래서 알아버릴 거지. 아, 내가 전에 사용하던 게 그래도 나에겐 잘 맞는 것이었구나. 그런 식으로 알아버리게 거지. 그래서 다시 구매한 베개.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자면 베개는 취향이 엄청 갈려요. 충전재만 봐도 라텍스, 폼류, 뭐 소음, 편백, 별의별 이렇게 다 있고 높이, 모양, 이런 중간 쉐입 등등 사람이 선호하는 스타일이 다 다릅니다. 일단 저는 너무 높으면 못 자요. 그래서 빵빵한 소음은 좀 안 좋아하는 편이고 라텍스는 이 목에 딱 댔을 때 살짝 이질감 있게 느껴져가지고 아직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쓴 이 웰베딩은 김 선생님 로3 때 처음 구입한 거예요. 그때 저희한테 너무 중요한 수험 기간이었으니까 최대한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했거든요. 그때는 이렇게까지 리뷰가 많지 않았었던 것 같긴 한데 이번에 구매할 때 보니까 벌써 2만 개가 됐더라고요. 어떻게 다들 나처럼 알고 구매하는 거지? 아무튼 괜찮템입니다. 추천해요. 가성비도 좋아. 원뿔원 해가지고 10,000원 살짝 안 됐던 것 같은데 배송비랑 10,000원 살짝 남았나? 그리고 식세기 세제. 제가 아직 식세기 세제 정착을 못했어요. 요즘 식세기는 세척부터 건조까지 알아서 다 해주잖아요. 저도 지금 식세기 돌려놓은 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식세기 유저들은 이제 이 기계를 믿고 건조가 완료된 상태에서 바로 사용한단 말입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옛날에 가습기 살균 관련해서 좀 아픈 과거가 있다 보니까 세제 부분은 살짝 항상 걱정과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랑 김 선생님 저 식세기 세제를 선택할 때 우리는 두말할 거 없다. 무조건 발암 물질 없고 성분 안전한 걸 사자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이 라비킷을 샀어요. 김 선생님이 9개 브랜드를 분석해서 보내줬는데 이 중에서 제일 안전해 보인다 해가지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물자국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전 영상으로 우리 구독자님들께 식세기 세제 어떤 거 쓰시냐 하고 물어봤더니 엄청 댓글을 많이 남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댓글 중 2개를 우선 구매해봤습니다. 제일 추천이 많았던 프로시는 찾아보니까 5년 연속 한국 소비자들이 선택한 1위 식세기 세제래요. 그 영상 본 친구가 조금 나눠줘가지고 저도 이렇게 사용해봤는데 독일 기술력으로 음식물 기름때가 한 방에 제거되고 뭐 소금이나 린스를 추가하지 않아도 물 얼룩 없이 반짝반짝 거리더라고요. 처음에 쓸 땐 이 비닐을 벗겨야 되는 줄 알고 낑낑거렸는데 비닐 자체가 수용성 필름이라 이대로 넣는 거였어. 그러니까 물에 녹는 거예요, 얘가. 이게 진짜 괜찮은 게 라비킷을 웬만하면 세제 안 만지고 싶어서 이렇게 탁탁탁 해가지고 코인을 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어떤 방식으로라든 이 세제가 제 손에 닿을 리는 없으니까 짱인 것 같아요. 프로시 들어가 보니 뭐 오리지널, 클래식, 친환경 여러 라인들이 있던데 김 선생님이 보내준 그 표에 왜 프로시가 빠졌는지 물어봐야겠어. 확실히 이게 편하긴 편하던데. 프로시 다음으로 구독자님들이 추천해주신 플레이팟. 플레이팟은 영유아 집에서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세제예요. 모든 성분이 EWG 그린 등급으로 전 성분이 공개되어 있고 그림 보이시죠? 이렇게 과일이나 채소를 세척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이라고 합니다. 젖병이나 유아식기 세척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렇게 프로시처럼 필름으로 감싸져 있네요. 짱이다. 이거 지금 처음 뜯어봐가지고 몰랐었는데 좋다. 제 기억으로는 홈페이지에 살균이 99%까지 되고 또 물 얼룩이 없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라비킷이랑 이 프로시가 남아가지고 대기 중인 녀석이었어요. 왜냐면 이 셋 중에서 플레이팟이 제일 비싸요. 하지만 너무너무 믿음 가는 이 멘트 어떻게 할 거야? 과일 세척가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거든요, 이런 거. 그래서 충분히 몇 개를 써보고 인생 식세기 세제의 결론이 나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이 식세기 세제는 언젠간 협업을 할 수 있는 브랜드가 생기면 좋겠다. 한번 써보니까 식세기 진짜 짱이더라고요. 이제 2개 남았다. 끝나가요. 그 다음은 샴푸입니다. 이거는 이번에 저희 어머님들이 이 집들이 하면서 선물로 주신 건데 여기까지 다 가지고 왔어요. 이 샴푸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발모 샴푸. 제발 저희
저에게 탈모 유전자가 제발 오지 않길 바라며 지금부터 미리 관리를 하고 있는데 여러 브랜드 써보고 지금 라보에이치, 리어 루트젠, 바이브랩 이 3개를 좁혀줬거든요. 저희 부부의 머리에는 이 브랜드들이 뭐 두피나 모발 관리에 제일 잘 맞았어요. 여러 번 써보니까. 근데 이 리어, 라보에이치, 바이브랩 모두 임산부 샴푸는 아니어가지고 제가 나중에 임신이 되면 쓸까 싶기는 해요. 그래서 생각난 김에 미리 봐두고 있었는데 영원이가 인스타에서 좀 멋진 저자극 샴푸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저희 집에 좀 자주 오니까 같이 써보자면서 보낸 거. 짜르란, 나도 이거 처음 가본다. 우와, 예쁘네? 이게 진짜 괜찮아 보인다고 영원이가 구매한 거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공부를 조금 했거든요. 완두 펩타이드 샴푸래요. 찾아보니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세렘이라는 브랜드의 탈모 케어 샴푸더라고요. 저처럼 집에 탈모 유전자가 있으신 분들은 제가 왜 샴푸에 집착하시는지 아실 겁니다. 무섭거든. 나한테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무서웠거든. 또 우리가 막 뼈 붙이고 막 피부도 이식하고 하는데 왜 머리통에서 이 구멍에서 털 하나 뿅 나게 하는 이 기술이 발전을 못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의존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으니까 저도 이제 샴푸를 집착하게 됐는데 세레미는 실리콘 계열의 설페이트, 뭐 파라벤, 인공색 이런 게 하나도 안 들어갔고요. 페녹시 에탄올 프리로 국가 공인기관의 기준에 부합하는 성분만 엄선해서 조합한 제품이라고 합니다. 아 진짜 인생 샴푸를 작년부터 계속 줄기차게 찾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샴푸다 보니까 진짜 좋은 걸 찾아보려면 최소한 100일을 써봐야 될 거 아니에요. 솔직히 머리가 이렇게 좋은 걸 느끼려면 그 정도 써봐야 되니까 시간이 걸리고 있는데 이 중에서 진짜 좋은 걸 찾으면 제가 협업 메일 요청 넣어볼 거예요. 웩처럼 튕긴다고 해도 꾸준히 한번 넣어보려고요. 왜냐면 은근 비싸요. 1년 365일 중 매일매일 쓰는데 매일매일 쓰는 거는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사면 좋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이다. 마지막은 샤워타월이에요. 이거 제가 추천한 게 아니라 저희 구독자님 추천 템으로 사게 된 건데 짱 신기하죠? 헤트라스 샤워타월 이렇게 2개 구매해봤어요. 제가 정말 한 번도 말하지 않은 건데요. 김 선생님이 엄청난 샤워 강의입니다. 너무너무 샤워를 좋아해서 한 번 들어가면 최소 30분에서 40분을 씻어요. 뭐 하고 있나 제가 한번 이렇게 물에다가 귀를 대고 있어 봤거든요. 근데 물을 막고 있는 그 시간을 너무 즐겨. 그래서 40분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번 얘기를 해가지고 좀 줄여달라 했는데 요걸로 스트레스를 푼다는데 어쩌겠습니까? 그래 이 얼마나 건전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인가. 이 부분은 제가 포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김 선생님이 샤워 강의인 만큼 샤워볼을 무지막지하게 많이 써봤거든요. 지금은 이런 볼 형태를 쓰고 있어요. 가장 일반적인 형태죠. 근데 전 이런 류가 살짝 손이 안 갔던 게 볼륨이 크니까 거품 낼 때 막 여기저기 튀고 또 나중에 이게 풀려요. 이게 풀려서 헬렐레 이렇게 돼버려. 어떤 거 소재가 거칠어서 못 쓰고 또 반대로 소재가 너무 약해서 못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상에 혹시 추천템이 있으신가요? 하고 여쭤봤는데 몇 가지 알려주셔서 이렇게 사봤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이 장갑형 샤워 글러브. 이게 고탄성 TPU 소재로 탄성과 보건력이 매우 뛰어나대요. 일단 장갑 형태라 손을 쓱쓱 이렇게 넣고 문지를 수 있는 게 편해 보이고 곰팡이 걱정 없이 빠른 건조에 좋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약간 거친 느낌이 있기는 한데 오히려 이거를 시원하다라고 여기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헤트라스 진짜 짱 귀엽게 생겼어요. 꼭 마치 퍼프처럼 생겼어요. 우리 여자들 알잖아요. 요거 요런 느낌 맨키로. 이게 좋은 게 자체 향균 기능을 보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샤워볼 항상 이렇게 걸어둘 때마다 살짝 찝찝했었는데 이게 세균 번식을 억제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좀 좋았고 또 이 소재가 수분을 흡수하는 특수 신소재래요. 그래서 물과 만날수록 부드러워지는 매력이 있다고 합니다. 살짝 포독포독한. 나는 그 소리가 들릴 때가 안 들릴 것 같다. 다 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새 신혼집에서의 내돈내산 살림템 영상이었습니다. 나는 왜 제품을 설명할 때 이렇게 쇼호스트 빙의해서 막 머릿속에 있는 걸 다 털어내야만 속이 편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봤는데 아무래도 제 영상을 통해서 어떤 분들의 지갑이 열릴 수도 있잖아요. 제가 뭐 이런 이야기를 안 했으면 아예 몰랐을 수 있는 제품들일 수도 있고 이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내가 이걸 구매했는지 구매하기까지 이유와 무슨 고민이 있었는지 이런 것 등등을 다 말하게 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걸 다 써보고 또 후기까지 찍으려면 꽤나 오래 걸릴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노션에다가 한 방에 정리해서 올려둘게요. 노션을 여기 초이프 채널 홈으로 들어오시면 여기 링크 있죠? 이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 아래 초이프 아카이브가 나올 겁니다. 이걸 클릭하면 이렇게 이동되는데 이 아래에서 생활용품 후기 한눈에 보고 싶다면 이 부분 클릭.
그리고 여기 돋보기란에다가 뭐 샴푸면 샴푸 뭐 이것저것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요렇게 나오죠? 나중에 또 영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업데이트되는 후기가 있으면 노션에다가도 적극적으로 올려둘게요. 나 너무 열일했어. 너무 열일했어. 어이구. 그러면